애니능률과 함께하는 자연쌤의 중국어 시간. 안녕하세요, 자연쌤입니다. 교과서, 교과자료집, 학습지와 필기구 모두 준비되셨나요? 교과서 9페이지를 모두 펴주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엿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두가 내는 5번째 행정구역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5번째 OX 퀴즈 풀어봅시다. 중국의 수도는 상하이다. 너무 쉽네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이 답을 맞추는 건 아주 쉬웠어요. 중국의 수도는 어디죠? 베이징입니다. 중국은 4개의 직할시, 22개의 성. 그런데 타이완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5개의 자치구, 2개의 특별행정구로 나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보충 설명도 써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학습지를 보면서 중국 지도를 같이 보면서 이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저 지도에서 지도의 모양 자체가 어떤 동물을 연상시키지 않나요? 무엇을 닮았을까요, 중국은? 네, 바로 닭을 닮았습니다. 학습지를 보며 닭을 닮은 중국의 행정구역들을 좀 공부해 봅시다, 우리.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며 기본 행정구역은 크게 4개의 직할시, 22개의 성, 5개의 자치구, 2개의 특별행정구로 나뉜다. 직할시에는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 직할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단위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 동격의 1급 행정구역이에요. 우리가 익히 아는 중국의 수도 어디죠? 베이징이죠. 한번 써볼까요? 베이징 이렇게 한국어로 쓰면 돼요. 베이징. 북경이라고 한자의 도금을 쓰셔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도시는 바로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금융, 물류, 문화, 산업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어쩌면 베이징보다 훨씬 발달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도시고요. 푸동이라는 곳에 있는 금융무역지구에는 정말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은 빌딩, 얘는 2번째, 얘는 몇 번째, 이런 빌딩들이 질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강, 양쯔강 하구에 있는 도시라는 것도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상하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상하이, 상하이 또는 상해라고 적으면 되겠죠. 세 번째 도시는 바로 티엔진입니다. 티엔진은 보시면 베이징에 상당히 인접해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좀 더 해안 쪽이죠. 공업도시이자 항구도시예요. 그러니까 수도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공업도시죠. 그래서 한국 기업의 어떤 중국 지사의 본사가 여기가 많아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장 가시는 분들은 이 티엔진에 많이 가곤 합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티엔진, 텐진 또는 천진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내륙의 중국의 남서부에 있는 종칭입니다. 종칭의 경우는 중국 내륙 보면은 동쪽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중국은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중서부 내륙 개발의 중심지가 되게끔 만들어진 직할시예요. 충칭 또는 중경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칭 또는 중경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성 개념을 한번 볼게요. 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도의 개념과 비슷해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중국의 행정구역의 하나인데요. 모두 기본적으로 22개의 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중국은 타이완을 23번째 성으로 간주한다 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옛날에 쯔위가 대만 국기를 모 방송에서 흔들었다가 중국인들에게 대독분자다, 즉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큰 비난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결국 쯔위는 중국인들에게 사과하게 되고 자존심이 상한 대만인들 역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되었던 사건인데요.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 즉 대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중국 대륙을 이렇게 먹었고, 국민당 정부는 장제스 정권은 1949년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해서 여기 있는 이 섬으로, 타이완 섬으로 망명해서 이제 타이완이라고 하는 중국 외의 중화민국을 세우게 된 거죠. 양측 모두는 공식적으로 본토와 대만섬을 포함한 전역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적이라고 간주합니다. 이게 바로 이거 중국,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적이나 물적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양안 관계라고 합니다. 이 해안가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그런 관계. 그렇지만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인정하는 그런 좀 복잡 미묘한 관계를 양안 관계라고 한다. 한번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치구로 넘어갑니다. 자치구는 저기 노란색으로 써 있는 부분들이 다 자치구예요.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그 다음에 시장 자치구, 내蒙古자치구, 닝샤 후이주 자치구, 광시 壮族 자치구, 이렇게 5개의 자치구가 있어서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아주 크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특별행정구예요. 특별행정구 같은 경우는 본국의 지방행정제도와는 다른 행정기관이 설치돼서 독자적인 법률이 적용되는 곳을 특별행정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게 있죠.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역사적으로 보면 1800년대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졌죠. 난징조약이 체결되고 1898년부터 1997년까지 99년간 영국에게 이 나라를 빌려주기로 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지역을 빌려주기로 해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바로 홍콩.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1800년대에 영국이 홍콩 지역을 받는 것을 본 포르투갈이 이 지역에 대한 식민 지배의 권한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1849년부터 1999년까지 약 150년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되어 있었던 그 지역을 마카오라고 하죠. 중국어로는 아오먼이라고 합니다. 샹강 같은 경우는 올림픽 같은 국가대표팀도 별도, 또 일부 국제기구에는 중국과 별도의 회원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해요. 100년 이상 정치적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아주 대륙과 달라요. 두 지역은 관광지로 유명하겠죠. 그 서양의 어떤 영향을 받은 그 건축물이라든지 음식 문화, 광동 요리, 그리고 포르투갈식 마카오에 있는 에그타르트, 이런 것들이 유명한 지역이 바로 특별행정구인 시안강과 아오먼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면적은 한반도의 10배이다. 맞나요? X입니다. 중국은 얼마나 클까요? 중국의 면적은 96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44배입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중국의 면적은 약 960만 제곱킬로미터.
세계 육지 면적의 15분의 1, 아시아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검색해보죠. 검색창에 세계의 면적 검색. 나무위키 국가별 국토 면적 순위를 한번 볼게요. 1위가 러시아, 2위가 캐나다, 3위가 미국이네요. 4위가 중국인데 959만이니 960만 제곱킬로미터 맞네요. 우리나라가 궁금해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 많이 내려가야 해요. 한반도 총면적이 나왔습니다. 2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대한민국, 북한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면적도 한번 봐요. 대한민국 나왔습니다. 10만 제곱킬로미터네요. 중국의 960만에 비해서는 중국이 96배 정도 크네요. 한반도 총면적으로 나누면 960만 나누기 22만 하면은 44배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두가 내고 있는 퀴즈는 다 풀어보았는데요. 학습지에 두 꼭지에 빈칸이 남아있죠? 바로 4번 언어, 7번 중국의 화폐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간단히 짚고 우리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해요. 중국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유. 한 번 더. 한유. 한나라 한자에 언어 할 때 어자. 이는 한족의 언어라는 뜻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아무도 중국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들 한유라고 말합니다. 적어보겠습니다. 한어라고 적어도 좋고 한유라고 발음나는 그대로 적어도 좋겠죠. 중국어에는 다양한 방언이 있어 표준어를 제정하여 사용하는데 이를普通话라고 한다라고 써 있어요. 역시나 중국어의 표준어 보통화라는 말 그대로 보통화 이렇게 적어도 좋을 것 같고普通화 발음 나는 대로 적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외래어 정사법에 따라 두 번째 표기를 좀 더 많이 씁니다. 방언이 있어 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홍콩 영화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무간도라든지 유리의 성, 지금 좀 오래된 영화예요. 중경삼님, 이런 영화를 보면 우리가 조금 배워서 아는 중국어랑 다르게 조금 특이한 억양의 말이 나옵니다.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이게 정상훈 씨나 이수근 씨가 잘 하는 그런 억양의 말인데요. 真問點更成風的藝術室工人，當當當嘅介紹分享加快啲嘛 이런 말이죠. 자, 중국어의 느낌이긴 한데 조금 중국어랑 달라요. 우리가 중국어를 중학교 때 조금 배운 친구들도 이 말은 좀 못 알아듣겠죠. 근데 중국어를 많이 배워도 이 말은 전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의 방언은 우리나라의 방언과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아는 방언은 비록 말투와 억양은 다르더라도 의사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게 방언이죠. 근데 홍콩 영화에서 들리는 언어는 완전 다른 언어 같아요. 중국의 방언은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와 조금 다르게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는 방언과 방언의 차이가 매우 심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는 바로 이 표준어, 부통화를 제정해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중국어의 표준어 보통화의 정의는
베이징 어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 방언을 기초 방언으로 하며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 저작을 어법의 규범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백화문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중국어의 구어체를 글로 표기한 것을 말합니다. 지식인들은 고전에 나오는 문구를 근거로 쓴 문언문을 많이 썼었는데 현대 중국어로 바뀌면서 이 백화문을 기본으로 하는 부퉁화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부퉁화는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보급하고 배우고 있는데 그 정책의 하나로 중국의 모든 TV 프로그램에서는 자막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이 드라마를 아주 좋아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치아문 단순적 소미호라는 드라마였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자막이 이렇게 나와요. 아시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네요. 我喜欢你 라고 되어 있어요. 덕분에 중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드라마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퉁화와 중국어의 특징은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7. 중국의 화폐. 중국의 법정화폐는 이렇게 읽습니다. 뭐라고 읽을까요? 人民币. 한번 따라해 볼까요? 人民币. 네. 人民币라고 읽죠. 발음 나는 대로 적어도 좋고요. 우리말 인민폐라고 같이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폐할 때의 패자예요. 중국의 기본 화폐 단위는 위엔으로 말할 때는 콰이를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중국어의 기본 화폐 단위는 위엔인데요. 우리 위안화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위엔은 글말입니다. 써서만 써요. 써있기만 해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말할 때는 콰이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3위엔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싼위엔이라고 읽지 않고 싼콰이라고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물건 사기과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자, 1위엔의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0원 정도의 가치를 지녀요. 그래서 아래 보면 중국의 화폐들, 위안화들이 나와 있죠? 보면은 1원, 5원, 10원, 20원, 50원, 100원까지 화폐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중국에 처음 갔을 때는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 전이어서 중국이 약간은 우리나라보다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있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는 100콰이 100위안짜리 화폐가 보이죠.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는 2009년에 5만원권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고액권이 만원권이었어요. 1만원권. 그래서 100위안짜리 화폐를 보면서 17,000원짜리 돈이 있네.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고액권이 더 크네.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 화폐 속의 인물은 색깔만 다르지 다 동일한 인물이 그려져 있죠.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는 제5판본 화폐는 중국 혁명의 지도자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인물인 누구? 마오쩌둥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모택동이라고 하는 분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저 화폐의 뒷면에는 각기 다른 중국의 명승지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7과 물건사기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엿보기 시간에는 중국의 이모저모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중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再见!